동양뉴스TV 주간 한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오늘도 일단 코로나 소식부터 알아봐야죠. 네. 국내 확진자 현황을 보면 일단 증가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일 1000명대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수일째 400명대를 유지했고요. 이제는 300명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3차 대유행은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요, 여전히 요양원이나 교회,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사람 간 접촉을 통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어 섣부른 판단을 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신규 확진자 수를 더 떨어뜨리기 위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고, 내달부터는 곧바로 2주간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일단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네요. 네. 설 명절을 앞두고 백신도 국내에 들어올 거라고요? 네, 정부는 이르면 2월 초 백신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의 백신 물량 일부가 2월 초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당초 2월 말 도입이 예상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조금 빠른 시기입니다. 아직 접종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관계부처가 조속히 백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백신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네. 백신 접종 대상자는 정해진 건가요? 일단 방역당국은 의료진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접종 대상자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께 백신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고려하는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50세에서 64세 성인,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백신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상황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우선 전 세계 상황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미국이 14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영국 3만 명,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각 2만 명 이상, 독일, 스페인, 콜롬비아, 인도, 이탈리아,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등 각 1만 명 이상 등 12개국은 여전히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50여 개국은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사망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사망자 1000명 이상인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등 3개국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브라질 21만 명, 영국 9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489만 352명, 사망자 수는 204만 9,55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세가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지난 18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열어놓은 최초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검찰개혁, 남북관계 등 많은 이슈가 논의됐는데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언급이 됐네요. 네.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네, 대통령은 우선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요. 다만 결론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일단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지금 사면 자체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네요. 네. 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된 발언이 있었다고요?
네, 기자회견 중 정인이 사건 대책으로 입양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입양 후 취소 또는 아이 바꾸기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다,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파양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사전 위탁보호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듣기에 따라서는 뭐 정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 아니었나요? 네. 네. 입양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아동학대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죠? 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 8천여만 원이라고 봤습니다. 또 삼성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한국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은 물론 재계도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돼 경제,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 판결이 이렇게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이 부회장의 구속 당일인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습니다. 청원인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3.1절 특별 사면을 정식 청원했습니다. 또 다음 날에도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자신을 올해 만 29세의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현 시국의 대한민국 1등 기업인 삼성이 리더의 부재로 경영이 조금이라도 뒤처진다면 2년, 5년 뒤에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메시지가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티즌들 사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메시지라고 알려진 편지는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1일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된 이후 보냈다는 옥중 특별 회견문이라는 글이 급속도로 확산됐는데요. 삼성 측은 이 편지가 가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옥중 편지가 왜 논란이 된 거죠? 네, 가짜 편지 내용 중에 이제 기업을 한국에서 경영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고 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생각한다. 그룹의 본사부터 제3국으로 옮겨가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짜 편지가 떠돈 다음 날 진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된 이후 처음 공개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인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기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여의도의 한 쇼핑몰에서 30대 남성이 투신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인은 갓 태어난 딸과 아내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하는데요.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고인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게시자는 생전 고인이 2중 3중의 과중한 일을 하며 업무적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전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인지 실족사인지
사망사건의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들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주 주간 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